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오늘 문의 주신 분은 이 종목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이제 한 8만원대 후반 정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때쯤에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뉴스도 많이 탔고, 그 당시에 이제 매물대에서 거래량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장하기 직전에 또 이제 환류 발언 불고 또 SM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같이 좀 편승해서 올라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감안하면은 좀 이제 고가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또 최근 또 이제 모티브 생각하면은 최근에 잘 올라갔다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많이 빠진 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디어유라는 종목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일단 하는 일은 디어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팬과 아티스트 간의 소통을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보시면은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제 노래방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또 프라이빗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장점을 일단 볼게요. 1번 장점을 보면은 제가 항상 매일 광고로 말씀을 드리죠. 저희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고수의 간신 종목 이데일리 TV 경제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장점을 보면은 성장 가능성. 1번 성장 가능성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이제 높게 상장이 됐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서 결과적으로는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은 지금은 당장 적자입니다. 지금 영업이익 나온 걸로는 적자. 인데 보시면은 주주들을 보면은 일단 대주주 최대 주주가 SM이 있죠. SM 스튜디오가 일단 지분 40%를 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죠. JYP도 같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SM과 JYP 모두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M 그리고 JYP 양쪽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둘째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펜과 이제 한류 같은 거 생각하시죠. 한류 이런 것들, 또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외에도 조금 더 봐야 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걸 타면은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플랫폼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카카오 택시에 결제를 하면서 모아지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거 자체를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런 이제 팬들의 성향들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대에 가장 접촉률이 높은지, 어떤 이슈에 가장 민감한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로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 쪽 모멘텀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브레이브걸스도 그렇고 NFT 화폐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팬층들을 공략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NFT 이슈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슈하고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팬과 소통하는 걸 떠나서 팬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카카오가 처음에 무료로 카톡을 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됐나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데이터와 플랫폼으로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까지도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과 당장에 눈에 보이는 실적 외에도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또 다른 모멘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SM, JYP 양쪽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장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점을 볼게요. 단점. 일단 끊어지지 않은 고평가 논란.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 너무 고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 이야기들이 사실 상장 초기에서부터 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디어유가 시총이 1조 5,900억,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SM이 그러면 시총이 얼마냐? SM이 1조 5천억입니다. SM 시총하고 지금 맞먹는 시총이고, SM이 올해 작년 중반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고 시총이 커진 거예요. 그런 커진 SM과 지금 시총이 삐까삐까합니다. 그러면은 고평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둘째는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호예수 물량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 일단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 3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이 있고, 지금 확약 물량을 보면은 53만 주 정도가 지금 3개월 확약된 물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증권 이제 주선인이 갖고 있는 게 5만 5천 정도 되니까 대충 한 60만 주 정도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보호예수 물량 약 60만 주. 그게 이제 1월 10일에 나올 예정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60만 주 정도면은 디어유가 갖고 있는 시총에 비한다면 사실 이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종목 정도의 물량은 아니라고 보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시장이 좋았으면은 쉽게 먹을 수 있는 물량인데, 시장이 안 좋고 지금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종목을 봐주지가 않으니까 이게 그 이슈 때문에 급하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추세가 없다는 겁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다 그런데, 상장된 지 오래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물대가 어디 있고 매수할 때 지지 라인이 어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디어유의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약하게 있는 65,000원대. 전에 한번 이제 상승했다가 9만원대 사셨던 8만원대 후반대에 사셨던 분들은 사실 이제 65,000원까지 보셨겠죠.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반등을 줬는데, 현재 시장도 좀 안 좋고 또 이럴 때 보호예수 물량까지 터진다면은 오늘 빠졌지만 내일 당장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65,000까지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악재, 그리고 시장 악재, 거기다가 고평가 논란까지, 특히 시장이 좋을 때 또 종목들이 잘 갈 땐 좋은 이야기들, 좋은 뉴스들이 나오지만은 시장이 좀 안 좋고 종목들이 제대로 못 갈 때는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세가 없는 디어유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티기 힘든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셨다시피 SM과 같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SM도 충분히 이제 그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있는 회사지만 보시면은 아직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 않은 회사,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65,000원대 매물대에서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에서 한 번 정도 지지력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지금 그 코스피가 1% 넘게 빠지고 지금 코스닥이 2% 넘게 빠졌는데, 내일 당장 급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할 경우, 시황에 대한 건 저희 유튜브에 이제 고수의 리뷰를 보시면은 오늘 또 시황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으니까 시황을 참조해 주시고,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65,000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5,000원 지지 라인 정도를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살려면은 65,000원대 지지 라인에서 여기서 단기 바닥 형성 후 반등을 해주는데, 반등도 제 생각에는 일단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은 8만원대 중반 정도, 85,000원 정도를 해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아직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서 65,000원대, 85,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65,000원 잡고 목표가는 8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절가입니다. 손절가를 지났을 때 못 손절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을 못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장점은 정말 중장기적인 장점이거든요. 중장기적인 장점이고, 중장기로 가져가신다고 포지션을 변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중요한 지지 라인이 65,000원대가 깨지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처음에 있던 가격대 한 52,000원대 상장대 가격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 자리까지 또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제일 그나마 두꺼운 매물대인데, 여기까지 깨지면은 여기까지 되게 얇은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깨질 수도 있어요. 중장기로 가져가기 뭐 고비중으로 가져가고 물타기를 계속 해나갈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수는 불구하고 손절가에선 될 수 있으면 손절을 해주시고, 난 중장기로 보겠다 하면 최소한 65,000원대 손절가에서는 지지라인 일부라도 축소를 하시고 좀 추이를 지켜보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았을 때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보자 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65,000원대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8만원대 중반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조금 가져가 보시면서 박스권 상단 정도는 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